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권이었습니다. 소매 판매는 부진했고 그동안은 좀 우려감을 자아냈었던 이 국제금리 측면에서는 조금 우려감이 좀 완화된 가운데 혼조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떤 움직임이 펼칠지 목요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소비재의 상대적인 강세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음식료가 어제 약간 밀리긴 했어도요. 계속 신고가 레벨 부근에서 움직임이 있고요. 제약주 같은 경우는 또 어제 한미약품이 자체적인 재료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본다 그러면 소비재가 상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여건들은 계속 좀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저희가 이제 퇴근 후에 이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를 가봤는데 거기 이제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 자주 가는 편인데 물건이 쌓아진 매장의 카트에 완판이 돼서 그냥 쇼트지 같은 걸 처음 봤거든요. 재고가 다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진열장들이 다 비어 있더라고요. 텅텅 비어 있고 중국인도 상당히 좀 많고 해서 제가 계산하면서 점원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오후 6시부터 12시, 밤 12시까지 중국인들이 아주 그냥 물건을 싹 쓸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음식료라든지 제약, 화장품 이쪽은 제가 계속 8월달까지는 추세적으로 올라간다. 인프 촉수도 늘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계속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아모레가 지금 어닝이 20% 넘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면서 상당히 좋게 지금 출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쪽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여전히 실적주들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오늘 또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 영향을 네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옵션 만기는 사실은 전망을 하기는 좀 힘든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 기준선은 항상 21선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1선 방향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은 누워있을 정도이고 어제 이제 올라서 약간 이쪽으로 약간 가팔라지긴 했었는데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만기 주간에는 항상 프로그램 관련해서 종가에 큰 물량들이 들고 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약간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생각은 해야 되겠는데 지금 국면에서 만기를 좀 크게 우려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만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만큼 동시효과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사전공시 물량까지도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죠. 야간 선물지수는 내렸습니다. 0.17%가량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며 2110선 부근이 됩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선에 출발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이 정도 부근입니다. 약보합선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0.05포인트 소폭의 내림세 1포인트가 떨어진 2113포인트 선에 출발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이틀째 반등권의 움직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41포인트가 오른 693포인트 선 적지만 0.2% 정도는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종목별로 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실적이 나왔던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모두 지금 강한 시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 대형주들은 지금 파란불을 더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허 의원님 살펴주시죠. 네, 자, 아모레 퍼시픽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예상치가 한 2,400억대 정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YOY로 한 40% 정도 늘어나는 실적으로 봤었는데요. 2,779억 했습니다. QOQ로도 그렇고요. YOY로도 상당히 좋아진 실적인데요. 일단 전년 대비로는 한 58%, 서프라이즈 비율로 봐서는 한 15% 서프 나왔고요. 네트가 지금 2,114억이 나왔습니다. 1년에 이제 1조씩은 아마 네트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총이 22조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네트로 1조 한다 그러면 퍼가 한 30배 초입에서 지금 20배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모레지 같은 경우도 지금 6.2%로 강한 흐름 지금 나올 것 같고요. 한국콜마 이런 쪽들도 지금 한 3%가량 좋습니다. 실적이 역시 어제 장 끝나고 이제 보고서 형식으로 나왔는데요. 한국콜마하고요. 한국콜마 홀딩스도 호실적 냈습니다. 오늘 양사 모두 다 3% 정도 상승으로 출발이 될 것 같고요. 자, 대형사 중에서는 SDS가 이제 오늘 락업 해제되는데 어제와 유사하게 이제 풀릴지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현재는 한 0.19% 정도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고요. 제일모직은 한 1.3%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 0.2% 정도 하락권에서
이 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이 금하고 은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저희가 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유로하고 상품만 강세고 달러랑 채권은 약세다라고 글로벌하게 말씀드렸었는데 그 구도가 오늘까지 이어지게 되면서요. 고려아연이 지금 50만 원 터치할 것 같습니다. 50만 2천 원 선에서 호가 높여놓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에 좀 주춤했었던 현대미포가 오늘 한 1% 정도 반등할 것 같습니다. 연세전 관련해서는 하나투어나 호텔신라 뭐 이런 쪽도 좋고요. 하나 갤러리아 타임홀드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인데요. 갤러리아가 한 3.2% 정도 상승권적으로 출발될 것 같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일단 보합권에서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포스코 플랜트 그동안 참 어려웠었던 종목이죠. 어제 반등을 시도하면서 가격 장포까지 오르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한 5%, 6% 정도의 상승권에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지 오르는 가운데 한국콜마도 한 3%가량 오름세가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GS가 한 2%대, GKL이 한 1% 정도 상승권에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동시효과입니다. 반면에 삼성화재, 금호석유가 지금 한 2% 정도 내릴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자, 지수는 2116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지금 694선, 1포인트 정도의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 살펴보죠, 회원님. 네, 자, 다음 카카오가 어닝이 쇼크 비율이 23%로 나왔습니다. 예상치 527억인데요. 실제로 403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QOQ로도 거의 40%가 급감이 나왔고요. 예상치보다도 23% 쇼크 수준으로 나오게 되면서 현재 호가는 10만 원이 깨져버리네요. 99,500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G스마트 글로벌 이 종목 관심 많았을 텐데요. 많으셨을 텐데 단기에 거의 한 3배가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실적이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네트가 3억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시총이 성장률을 본다고 해도 분기에 3억밖에 안 하는 회사가 5천억짜리 지금 밸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지금 거의 5천억인데 G스마트는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현재 하한가로 호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 캠텍이 호실적 냈습니다. 현재 1.13% 정도 플러스권 호가 되고 있고요. 창해 에탄올 이 종목 단기 급등했었는데요. 실적이 뒷받침됐습니다. 어닝 서프 나왔는데요. 창해 에탄올은 3.7%로 강한 흐름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에로티베큐미죠. 어제 실적을 냈는데요. 자, 이 회사가 단기에 워낙에 많이 올랐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시총이 지금 1,200억대인데 한 1,800억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0% 상승. 5월 14일 목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권이었고요. 종목들도 혼조권이었습니다. 유틸리티는 좀 부진했고 그래도 기술주들은 또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강하진 않지만 인텔 그리고 이 IBM은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있었어요. 도이치뱅크에서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에 상승하는 그 모습이 펼쳐졌고 그리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고요. IBM도 주가가 1% 넘게 강세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매 지표가 좀 부진한 가운데 메이시스는 실적이 좀 부진하게 또 발표가 좀 됐는데요. 주가가 한 2%가량 밀렸다는 점 특징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 개장 전에 워낙 또 실적이 많이 나왔고 장중에도 이 강원랜드나 BJF 리테일 이런 종목군들 실적 나오니까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감 이후에 쉐이크쉑이 미국에서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본청에서도 4% 넘게 올랐는데 서프라이즈 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7% 정도 지금 시간 내에서 강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여객 쪽에서의 환율은 1,094원을 기록했습니다. 6원 70전의 하락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소매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좀 지연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약세 움직임이 좀 형성이 됐고요. 자, 이러한 점들 그대로 영향받으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도 하락권으로 출발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7원의 급락입니다. 7원 20전이 떨어진 1,092원 50전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상황 보도록 하죠. 일본 증시 닷새 만에 오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네요. 0.5%의 하락입니다. 니케이 225 지수 19,661엔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탄력이 좀 없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BOJ에서 ETF 쪽으로의 매수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하단은 많이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됐는지 선물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선물 지수 시간이 0.5포인트 하락입니다. 263.45포인트 선에서 개장이 됐고요. 지금 하락폭 약간 더 키우면서 0.65포인트가 내린 263.3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황 자세히 살펴보죠. 허연님. 네, 자, 선물 현재가는 지금 한 0.50 정도 밀렸고요. 낙폭 조금 더 키웁니다. 외국인 쪽이 한 400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이시스나 계율 좀 안 좋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쪽에서는 현재 167억 정도 매도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 선물 시장에서는 팔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지금 소폭의 매수입니다. 23억 원가량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종목으로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잡히고 있고요. 지금 창구상으로는 오늘 실적 나온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좋지만 지금 메커리증권 창구를 통해서 매도 물량이 집중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기관 쪽에서의 매도가 오늘 또 코스피는 많이 좀 잡히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2115선으로 개장이 됐지만 지금 바로 소폭 마이너스권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0.43포인트가 떨어진 2113포인트 선 0.02% 정도 지금 소폭의 내림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상승권입니다. 1.64포인트가 오른 693선 0.24%가량의 상승으로 이틀 연속의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죠. 허연님. 네, 자, 아모레 그룹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이제 서경배 회장이 주식 갑부 1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아모레 퍼시픽이 한 2% 올라 있고요. 어제 이제 MSCI 들어갔던 아모레 퍼시픽 우선주 같은 경우가 한 5% 급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 G가 거의 상한가 부근인데요. 현재 70억 정도 거래되게 되면서 아모레 G는 11.7% 18만 9천 원 선에서 호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 언이 거의 더블이 났습니다. 완전 그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한국 콜마가 6.65% 급등입니다. 8만 1,800원 나오고 있고요. 콜마 홀딩스도 4.27% 강한 흐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금값이나 은값 올라간 것 비해서는 고려안이 세지는 않은데요. 한 0.9% 밀려 있고요. DS 에너지가 지금 뭐 한 8억 배럴 정도 관련한 뭐 유전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주사인 GS가 2.3% 올라갑니다. GS는 실적도 좀 좋았던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그 자원 부분 관련한 모멘텀 더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2.1% 올라 있고요. 면세점 관련해서는 뭐 호텔신라나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홈플러스가 이제 비상장사가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 유통업체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뭐 한 달에 한 50만 명씩, 100만 명씩이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할인 판매하고 뭐 1+1에 2+1이 끼어 판다고 해도요. 예전보다는 상당히 음식료나 유통 쪽은 매출이라든지 이익 전망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호가 좋습니다. 그리고 샘표식품이라든지 뭐 대상 이런 쪽도 양호하고요. 빙그레 플러스권에서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지금 아모레지가 지금 9% 넘게 강한 그 움직임이 펼쳐지면서 화장품 쪽 다 좋아요. 지금 한국콜마 역시 뭐 실적 발표한 그 기업이고 LG생활건강도 한 2% 정도 오르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지금 속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에이블CNC도 주가의 상승세가 강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뭐 아모레 그룹주나 한국콜마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적 종목군들, 실적 호조 종목군들 강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쌍용 양회도 역시 한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일단 어제 뭐 장 끝나고 분기 보고서로 좀 이제 내서 계산을 해봐야 됐었는데요. 쌍용 양회는 거의 130%나 잘 나왔어요. 한 329억 했습니다. 사실 건설사들이 대림산업 빼고는 전체적으로 조금은 예상보다 안 좋았었기 때문에 우려도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쌍용량에는 말 그대로 진짜 그야말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냈습니다. 현재 16,800원 선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한국콜마나 뭐 한국콜마 홀딩스 그리고 SH에너지화학 역시 뭐 좋습니다. 그리고 한화생명은 조금 애매하네요. 실적 상당히 잘 나왔는데 한화생명은 오히려 한 0.2% 좀 빠지고 있습니다. 조금 뭐 애매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좀 안 좋았던 쪽에서는 리창 석유 같은 경우가 조금 안 좋았던 상황인데 0.7%로 올라가는 흐름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휴캠스도 좀 부진했었습니다만 1%로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12일 날 발표했었는데요. 신세계 여전히 오늘까지 좀 이어집니다. 2.6% 올라서 신세계가 23만 6천 원 선까지 와 있고, 현대 그린푸드도 한 0.99% 정도 플러스권에서 현재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통 쪽이 또 전반적으로 또 괜찮습니다. 신세계도 한 2% 넘게 오르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 또 NS 쇼핑 지금 2% 넘게 강한 시세, 코스닥 시장의 GS홈 쇼핑도 한 2% 넘게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앞서서 유통주들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전략 측면에서 좀 더 짚어볼까요? 예, 저는 사실 이제 밤에 잘 안 돌아다녀서 몰랐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그 사람들 카트도 찍어가지고 갖고 있거든요. 근데 봤더니 주로 이제 뭐 사는 게 김, 뭐 고구마도 있더라고요. 고구마를 어떻게 쪄서 드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고구마도 들어가 있고요. 김도 있고, 그 햇반 같은 건데 이게 CJ에 사는 거잖아요. 햇반인데 햇반에다가 김을 하나씩 붙여놨더라고요. 그 마트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사가지고, 또 과자, 뭐 라면, 컵라면 포함해서요, 다 들어가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좀 많이 쓰는 거, 주로 먹는 거 위주로 해서는요, 대부분 그런 제품이 잘 팔리더라고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농심이나 뭐 CJ 제일제당이나 풀무원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풀무원이나 이런 쪽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요. 밸류가 PER 기준 15배, 뭐 20배 되는 쪽도 있습니다만, 추세가 그렇게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요, 상당히 이쪽은 좀 더 랠리가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유통 쪽은 지금 그런 쪽에 베이스 깔고 지금 면세점까지 추가로 이제 더 받게 되면 누가 이제 시내 면세점 더 가져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대감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6월 1일 날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아마 지금 추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싶어서요. 신세계나 뭐 신라, 호텔 신라나 롯데나 현대백화점은 좀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갤러리아라든지 뭐 SK 네트웍스, 또 하나투어, 모두투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업체들 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여전히 뭐 실적주들 좀 많이 움직이는 가운데 이 소형주 K시텍 역시 뭐 반도체 쪽에 그런 또 업황 호조의 영향을 좀 받는 그 종목이죠. 설비투자 수혜주이기도 하고 실적도 괜찮았고요. 신고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시세 오늘 13% 넘게 급등하는 그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을 볼 수 있겠고, 오늘도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수는 소폭 마이너스권이네요. 한 1.47포인트 정도 하락으로 2112포인트 선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강합니다. 소폭의 오름세지만 1포인트가 오른 693선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죠, 의원님. 네. 자, 셀트리온은 어제 이제 후반에 1000억대 그 셀트리온한테 이제 납품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계열사한테요, 한 3% 올랐다가 현재는 한 0.7% 빠져 있습니다. 그 같은 재료가 좀 반복돼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매출 전망 이런 거 봤을 때는 지금 구간대에서는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8만 원대에서는 그냥 좀 관망이 낮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카카오는 어닝 쇼크 나왔는데 쇼커버 일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0.4% 올라 있는데, 일단은 그 600억 하던 회사가 두 분기 연속으로 한 400억대밖에 못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애플하고 알리페이가 저렇게 이제 서로 제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이 세게 이제 나온다 그러면 다음 같은 경우는 약간은 어제 이제 뭐 400만 돌파 얘기 나오고는 있는데요. 모멘텀이 좀 세지는 않겠다라는 좀 우려를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군에서는 뭐 IMBC 쪽 어제 급등해서 좀 오늘까지 좀 강한 흐름에서 나오고 있고, 게임 쪽에서는 컴투스가 단기 급락한 이후에 오늘 한 3%가량 상승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주들 잠깐 보시면, 아까 이제 에로티베큐, 제가 이거 어제 실적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은 종목까지는 다 커버를 못하고 있어서 잘 못 보고 있는데, 반도체가 어제 한 업종 지수로는 코스닥에서 사실은 거의 이제 1등 할 정도로 좋았던 상황이고, 오늘까지도 이제 연결되고 있는데요. 장비군 쪽으로 해서. 에로티베큐 실적이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퍼가 뭐 5배 수준도 안 되고요. 그 PBR이나 ROE 봤을 때 시총이 지금 한 1200억대였고, 현재 한 10% 급등 나오면서 에로티베큐이 한 1390억까지 와 있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직관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1600, 1800은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6,000원에서 12,000원까지 뭐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따블이 나 있는데요. 차트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저 종목은요. 네트 전망만 봐서는 지금 구간에서도 일단 홀딩이고요. 트레이딩 하실 분들도 잘만 노려보면 충분히 공략 포인트 나오고요.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눈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언 캠텍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 탄력은 세지는 않네요. 한 0.8% 정도 뭐 플러스권 나와 있고요.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가 한 4% 정도로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지금 다음 카카오가 오늘 개장 전에 실적이 나왔는데 네. 실적은 좀 부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주가는 지금 소폭이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점검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예상치보다 한 127억 정도 덜 나온 것 같습니다. 한 23% 정도 쇼크 나왔는데요. 내용을 저희가 이제 전부 다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조금 뭔가가 한 600억, 500억, 400억이니까 분기 단위로 100억씩 까이고 있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뭐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뭐 배당 부분들 좀 들어갔고요. 쏙 들어갔고 한 2년 정도는 안 된다 했었고 마케팅 비용 들어간 것 치면 뭔가 새롭게 이제 시도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처럼은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일단 실적에서는 좀 확인된 것 같고요. 네이버의 쇼크에 이어서 다음 카카오까지 국내 포털하고 뭐 SNS 관련, 뭐 인터넷 비즈니스 관련주의 실적은 좀 좋지 않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장비군 쪽 지금 아까 K스택 점검해 주셨는데요. K스택이 한 11% 어제 상한가 이후 오늘 급등 나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원익 IPS라든지 뭐 유진테크, 테스, 뭐 제우스, SNU 뭐 강한 흐름 나옵니다. 그리고 리노공 같은 경우는 한 1.7% 올라 있는데요. 장비군은 지금 뭐 가을 이후까지도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워낙에 이제 발주가 중국 에서 나오고 있고요. 삼성에서 나오고요. 단기에 조금 악재 요인은 TSMC하고 이제 인텔이 캐펙스를 조금 예상치보다는 줄인다라는 얘기 나오게 되면서 좀 우려는 됐었는데 뭐 우리끼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에다가 만약에 이제 조금만 납품을 해준다고 해도 지금 주가보다는 조금 더 이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오늘도 거래가 폭증하고 있는 그 기업이 있죠. 내추럴 엔도텍. 오늘은 급등세가 나옵니다. 어제까지 한가 시세 연입도 이어졌었고요. 지금 8% 넘게 좀 오름세, 거래량이 400만 주 지금 넘어설 정도로 지금 거래량이 빠르게 좀 붙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이 종목 좀 점검해 보죠. 네. 자, 개별적인 이제 재료들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그 내추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드릴 말씀은 딱히 없네요. 주가가 이제 워낙에 뭐 한 2조 원 하던 게 이제 2천억이니까 90%가 까였기 때문에 고점에서 그냥 말 그대로 트레이딩일 것 같은데요. 뭐 기술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펀드멘탈 요인보다는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한 518억 정도 거래됐습니다. 어제도 한 4천억 정도 거래되면서 전체 거래대금으로는 5,600억이 거래가 됐었네요. 1등 한 것 같고요. 오늘도 현재로서는 양시장 합산으로 봐서 지금 현재 아모레 퍼시픽이 한 600억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내추럴이 한 520억 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주철관도 따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화장품하고 이런 쪽도 여전히 좀 거래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이쪽이 조금 이제 그 자금을 빼내가는 것 같아요. 개인 자금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어제 개인이 한 200억 정도, 외국인은 200억 털었고요. 그대로 받아가는데 좀 트레이딩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PER이나 뭐 PBR 봤을 때는 자본 총계 대비로는 한 3배 수준의 지금 주가가 있다. 뭐 정도만 좀 생각하시고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주액이 나왔던 CS 윈드가 지금 아침에 4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 독일 쪽 그 업체 인수설이었었네요. 그쪽 지금 오늘 12시, 낮 12시까지 조회 공시 들어간 상태인데요. 만약에 그게 사실로 밝혀지면 그 유럽 쪽은 워낙에 이제 글로벌하게 1위인 그 풍력 에너지 쪽 그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CS 윈드는 한 4.8% 정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요. 김무성 테마로 알려져 있는 이제 NK가 오늘도 한 160억 거래되면서 또 연고점 경신하는데요. 현재 NK가 7,090원 선. 뭐 이번 달 들어서 NK는 그 재보선 끝나고 나서 거의 70% 급등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모바일 게임 쪽이 좀 괜찮죠. 위메이드는 이 텐센트 이 서비스 소식에 주가가 4%가량, 지금 3%가량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컴투스 게임들 모두 한 2% 넘게 상승하는 그 모습이 펼쳐집니다. 지금 게임 쪽에서 소프트맥스가 지금 고가 높이면서 한 6%가량 상승, 네오지 게임즈도 2% 넘게 상승하는 그 움직임, 액토즈 소프트까지도 지금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수급 상황 좀 점검해보죠.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선물 시장 동반 매도입니다. 기관도 지금
현물 시장에 대해서는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자세하게 점검해보죠, 회원님. 네, 자, 수급 보시면 어제 이제 뉴욕 시황을 잠깐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인데요. 채권이 사실은 뭐 주식도 그렇습니다만 자체 채권 시장 내적인 수급이 있고요. 또 외부적인 매크로한 지표들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어제 나왔던 10년물의 강세와 5년물 이하짜리의 5년물 이하짜리의 강세, 그러니까 주가 채권 가격으로 봤을 때는요. 10년물의 약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제 애매했던 부분이 사실은 소매 판매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 미국 10년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기 상황을 그대로 다 반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약간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장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팔자가 많다는 게 확인됐고요. 다만 단기물, 미국제 단기물은 어제 또 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익률 커브 자체에 기울기는 가팔라지고 스티프닝으로 표시를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플래티닝 말고 스티프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정상적인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고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를 주는 사인으로 해석되거든요. 채권 쪽에서는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는 어제 소매판매가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해진 부분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어제 채권 시장에서의 스티프닝 확대가 주식시장에서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 들어왔는데요. 현재는 외국인들이 조금 팔고는 있습니다. 한 95억 정도 일단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 10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거래소에서 사는 쪽은 IT 사고 있고요. 파는 쪽은 금융주입니다. 조금 헷갈리네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둘 다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IT 쪽 매도하고 있고요. 통신 쪽 아마 CAG의 E&M 사고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는 게임 쪽 하고요. 의료기기 쪽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생명에 대한 매도가 지금 금액상으로 가장 많네요. 주가도 한 3% 정도 밀리는 모습. 한화생명도 지금 팔면서 한 2% 넘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